안녕하세요. 궁금했던 연예가 소식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통-TV 연예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뉴스부터 만나봅니다. 박영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화제 연예 뉴스입니다. 톱스타들이 일명 찌라시발 결혼설에 휘말렸는데요.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와 사귀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 측이 허위 기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정재 씨의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정재 씨가 연말에 결혼할 것이라는 기사는 클릭 수를 목적으로 한 낚시성 기사라고 비난하면서 취재 내용의 근거는 다름 아닌 묻지마식 찌라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소속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와 또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가수 B도 연말 김태희 씨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지만 서로 스케줄이 바빠서 연말에 결혼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B는 다음 달 4년 만에 국내 콘서트를 가질 예정인데 이후에는 중국 후난성을 시작으로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내년 5월까지 월드 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가수 이문세 씨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에 나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문세 씨는 해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해왔다고 하는데요. 동고동락하는 공연 스태프, 또 회사 직원, 주변 지인들에게 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한 겁니다. 수익금 전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6억 원의 출연료를 두고 5년간 소송을 벌였는데요. 온전히 받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스톰 ENF와 전속 계약한 유재석 씨는요. 스톰 ENF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유재석 씨는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 원 중 6억 원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 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인이 녹취 파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지난해 1월 지인 A 씨에게 식당 동업을 제안하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소인은 이준호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더 안 되면 진짜 서태지라도 만나겠다. 무릎 꿇고라도 돈을 받아오겠다라면서 서태지 씨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 장근석 씨가 음악 파트너 그룹 팀 H와 오사카에 이어서 도쿄까지 점령하면서 일본 열도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연장은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서 마치 환상 동화의 세계에 입성한 듯 했는데요. 팬들 역시 코스프레 복장으로 입장해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근석은 할로윈 콘셉트에 맞게 피터팬, 신데렐라, 드라큘라 등의 코스프레를 선보여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천만 배우 류승룡과 국민 첫사랑 수지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 화제입니다. 영화 도리화가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많은 분들이 화가라는 것 때문에 뭐 화가 얘기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도리라는 뜻이 복숭아와 자두, 봄꽃을 얘기한 그런 판소리 단가의 제목인데요. 판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 도리화가. 수지는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으로, 류승룡은 스승 신재효로 변신했는데요. 실제 24살 나이 차가 나는 두 배우의 첫 호흡은 어땠을까요?
이 시나리오 보고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렵고 이런데 우리 배수지 양이 해주면 좋은데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근데 흔쾌히 하겠다. 아, 배수지 배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판소리를 할 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수지 가수지. 저기 에이 정말 오늘 점잖게 하자면서요. 이번 영화를 위해 1년가량 판소리를 배운 수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전혀 다른 영역인 만큼 부담감도 참 컸다고요. 제가 원래 노래를 하던 발성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다르니까. 완전 다르고 제가 듣기에도 제 목소리가 거북하고 이래가지고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촬영을 하는 놀라운 열정을 보인 수지. 일단 제가 가수를 준비하면서 연습실에 혼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연습을 계속 하는데 이게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의 문제인가. 한계에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주저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서 저는 감정이입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껏 울거라. 수지는 영화 속 스승인 류승룡에게 스승의 날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요. 과연 뭘까요? 저엔 특별한 것이 있네. 그게 그냥 별거 아니었고요. 그냥 편하게 신고 다니시라고 슬리퍼. 슬리퍼. 네. 고급 슬리퍼. 시중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제가 흙을 묻힐 수가 없어서 집에서 집에서 신을 신발이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혹시 스승의 날에 송세벽 씨 신발 이런 거 받으셨나요? 지금 제 집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하지만 좀 서운하네요. 예. 수지 씨, 다음엔 송세벽 씨도 좀 챙겨주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아름다운 배우들과 함께 치열하게 담아냈습니다. 보람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이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흡입력 있는 스토리, 그리고 애틋한 판소리 선율까지 제2의 서편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 두 주인공 류승룡, 수지가 차례로 등장하고 취재진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된 제작 보고회.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담요를 챙기는 류승룡 씨. 매너남인 줄 알았더니 수지가 아닌 본인이 먼저였네요. 오늘은 수지 씨에게 양보해 주세요. 한 주간의 가요계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뮤직웨이브 시간입니다. 싸이가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국내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013년 4월 12일에 공개한 젠틀맨 이후에 2년 8개월 만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싸이 특유의 익살스러운 이미지를 잘 살려낸 캐리커처와 함께 컴백 날짜를 공개한 포스터를 게재하면서 싸이의 컴백을 알렸는데요. 지난해 연말 콘서트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 앨범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는 싸이의 컴백 기사를 게재하는 등 싸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트곡 위아래로 유명한 걸그룹이죠. EXID가 이달 중순에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EXID는 SNS를 통해서 컴백을 예고하는 멤버들의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는 EXID의 이번 싱글 앨범은 지난해 겨울 차트 역주행 신화를 세운 위아래와 올 봄이죠. 연타석 홈런을 날린 아예를 잇는 신곡으로 EXID만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 끝에 발표한 6집 앨범인 베이직은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무화걸의 본질과
파격을 듬뿍 담아내서 누리꾼들의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수록곡 10곡 모두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부하걸의 색깔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역대급 보컬과 음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측이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곡을 무단 샘플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유가 최근 발매한 네 번째 앨범 채셔의 보너스 트랙 23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김미 모어의 백보컬과 추임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유 측에 따르면 23 속 문제가 된 목소리는 아이유와 함께 작업한 작곡가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에 그 목소리가 스피어스의 것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소설이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는 신곡 제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소설 속 5살 어린이의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성적 메타포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번 앨범으로 직접 수록곡을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 데뷔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잇따른 논란이 팬들에게는 더 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유가 샘플링 의혹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음원 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23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유는 스페셜 클립인 무릎 라이브 영상을 공개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걸그룹 FX의 정규 4집 타이틀곡 Four Worlds가 2위로 올라섰고요. K-팝 스타들의 글로벌 인기를 가늠하는 소셜 차트 1위는 현아의 잘 나가서 그래. 한류 인기 척도인 가온 웨이보 차트 그룹 인기도 1위는 틴탑이 새롭게 올랐고요. 개인 인기도 1위는 CN블루의 정용화 씨가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뮤직 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역사상 최장 시리즈인 전설적인 작품이죠. 007 24번째 이야기 스펙터가 영국에서 개봉 첫 주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보다 1.7배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무비스타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Forensics finally released this. What is it? Personal effects they recovered from Skyfall. You've got a secret. 감식반으로부터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제임스 본드. Welcome, James. It's been a long time. And finally, here we are. 그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스펙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This organization, do you know what it's called? Its name is Spectre. 제임스 본드는 스펙터에 대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And do you know who links them all? Me. 심지어 자신이 속한 MI6조차 그를 버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You're a kite dancing in a hurricane, Mr. Bond. 24번째 시리즈에서는 가장 섹시한 제임스 본드라는 평을 받았던 6대 제임스 본드, 데니얼 크레이그가 다시 한번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 007 시리즈에서 봐왔던 액션과는 차원이 다른 액션을 예고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007 시리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본드카. Magnificent, isn't she? 0 to 60 in 3.2 seconds. A few little tricks up her sleeve.
본드카 역시 역대 최강급으로 007 스펙터를 위해서만 탄생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차가 로마 밤거리를 활주하는 추격 장면은 환상적인 스릴감을 선사할 예정이라네요. 시리즈 최초로 베일에 쌓여있던 제임스 본드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진다는데요. It was me, James. The author of all your pain. 제임스 본드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1962년 영국 런던에서 007 살인번호가 개봉한 이래 어느덧 53년 동안 시리즈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007 시리즈가 낳은 기록과 화제들을 모아봤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제임스 본드라는 똑같은 캐릭터로 달려온 007 시리즈. 그렇다면 역대 최고 제임스 본드는 누구일까요? 관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배우는 숀 코네리. 작품당 평균 6억 1,804만 달러, 약 6,996억 원을 벌어들이며 본드계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작 007 스펙터의 데니얼 크레이그는 작품당 5억 5,987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I'm your best chance of staying alive. 매 시리즈마다 우리의 본드를 곤경에 빠뜨렸던 악당들도 약 50여 명에 달하는데요.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악당은 조스. 217cm의 거구와 무엇이든 끊어버리는 강철책을 앞세워 제임스 본드를 괴롭혀 큰 인기를 얻었죠. 안타깝게도 지난해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이젠 스크린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 본드를 논하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자동차. 자동차가 360도 공중 회전하는 아스트로 스파이럴 점프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액션이었습니다. 007 시리즈에 가장 많이 출연한 자동차 에스턴 마틴. 007 골드핑거에 등장했던 에스턴 마틴은 007 시리즈의 기념품 경매 중 최고가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대 가장 섹시한 미녀들만 꿰찰 수 있었던 영광의 자리, 바로 본드걸인데요. 007 시리즈는 할리우드에서 스타 등용문으로 통하지만 유독 여배우들만큼은 출연을 줄줄이 고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Put your hands up and get out of here. 그것도 네로라 하는 여배우들이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본드걸의 저주 때문. 007 시리즈 본드걸로 출연하면 이후 흥행자가 없이 영화계에서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Don't leave now. 그래서일까요? 신작 007 스펙터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50대 본드걸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볼게요. 영화 집으로 유승호의 뒤를 잇는 악동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닌 까칠한 할아버지와 케미를 만들어냈는데요. 영화 늙은 자전거 지금 만나보시죠. 배터리 사야 돼. 더 줘, 더. 조금만 자르랬잖아. 이 정도는 귀여운 악동 수준. 내가 여기서 잘 나가는데 은놈이 시설을 보내겠는겨. 강도람을 넘은 뻔뻔함은 기본. 최정원이로 봤을 때는 이건 아주 싸가지, 또 이런 싸가지가 없죠. 이걸로 뭐 정주고 받아들이고 말고 없죠. 너 가 임마. 죽든 말든 너 다시 보기 싫어.
해야 내 성격은 그런데 작품은 안 그래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웃으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막걸리 안겨! 참말로 내가 이께서 마음을 못 놓는다 칼. 할배를 들었다 놨다 하기까지 할배요. 이 두 남자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비그다는겨. 이런 콩알 만한 게 양육권. 아이고, 아이 그라모 절말을 내가 맡아 키우라 이 말이가? 저 얘는 어르신 핏줄인데요. 어느 날 실종된 아들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벼락처럼 찾아온 손자 풍도. 가라. 차라리 찌기서봐. 울고 불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결국 할배 곁에 남는데 성공하는데요. 뭐라는 어린 놈이 왜 이렇게 한말하고. 하지만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좌충우돌 사고뭉치 두 남자. 신경아들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 테야. 쳐봐라. 쳐봐라. 뭐만 해라. 야! 왜 이래? 미끼라! 안 돼! 야, 내려놔! 내려놔! 영화 늙은 자전거는 연극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최종원, 박상면, 조안 등 연기 잘하는 배우 총출동. 따라 갔다 가다마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개봉 전부터 수준 높은 저예산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할배, 운전차 좀 바꿔. 위기는 너무 느리다. 네가 입에 물고. 옛 백제의 고도 부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가슴 찡한 감동. 내 지금 울어야 저놈하고 웃으면 작별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할배! 영화 늙은 자전거였습니다. 관객 여러분, 늙은 자전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무료로 세계 각국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티켓박스에 보고 싶은 영화만 얘기하면 됩니다. 참고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I don't want my restaurant to be a place where you come and eat. I want people to sit at that table and be sick with longing. I love you. But if I can't figure out a way to make contact with NASA, then none of this matters anyway. We've got an incoming message. I don't need those. I don't need myself to be it, and I don't need anybody else to be it at me.